이 책은 추천의 말에 있는 글귀가 이 책의 모든 것들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인 김지은 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추천해 주셨죠. 이 책의 모든 문장을 디지털 세계에서 연결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읽고 싶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에게도, 아직 디지털 세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 속의 모든 문장을 읽어주고 싶다. 모든 동료 시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미디어를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입니다. 창비가 출판했고요. 제목은 안전하게 로그아웃입니다. 온라인 미디어를 젠더 관점으로 연구하는 김수아 작가님께서 쓴 책입니다. 소제목은 디지털 시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되어 있고요. 목차를 읽어드리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가늠이 잡힐 겁니다. 1부, 오늘도 로그인했습니다. 2부, 온라인 세계 속의 나. 3부, 인터넷에서 쓰고 말한다는 것. 4부, 유튜브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5부, 가짜 뉴스에 맞서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6부,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사실 작가도 들어가는 말에 그런 말들을 썼어요. 안전하게 로그아웃이라는 책 제목 때문에 마치 인터넷을 하면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딱딱하게 나열식으로 배열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따위 필요 없고요. 이 책은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만큼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인 김지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장을 모든 청소년과 그리고 미디어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줄 만큼 사실 값집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는 건 무료라는 장점도 있고, 또 도서관의 서가에 꽂혀있는 책이라면 어떤 책이든 막론하고 내가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좋은 책도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만에 반납을 해야 되죠. 물론 반납하고 그 다음날 또 빌릴 수는 있습니다. 반납한 날 다시 빌릴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내부 규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대출 기일에 맞춰서 책을 서둘러 읽기도 하고, 일주일 반 연장을 해서 그 서두름을 조금 늦추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대체공휴일을 낀 연휴에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는지라 나들이 갈 때 읽을 책을 다시 빌리고픈 마음에 직전에 빌린 책 5권을 조금 서둘러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책은 어젯밤 10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정독을 했고요. 오늘 출퇴근길과 점심 먹고 난 뒤에 여유 시간에 마저 읽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더 풍요롭고 풍족할 것 같죠. 근데 사실 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란 동물이, 그리고 우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프로세스가 여유가 있으면 더 나태해집니다. 오히려 약간 촉박할 때, 약간 데드라인이 눈앞에 있을 때 긴박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7년 넘게 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촉박함과 긴박함을 즐기진 않았어요. 어지간하면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데드라인을 역순해서 일정표를 짰고 거의 그 일정표에 맞게 업무를 봤었는데, 저도 나이가 드는 건지 아니면 결국은 속세에 익숙해지는 건지 최근 들어서는 비규칙적인,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다짐했던 원고들을 쓰는 패턴을 보면 결국은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야지만 없던 힘도 없던 시상도 떠오르더라고요. 자,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옵니다.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 손들어 보시고, 댓글을 쓰지는 않지만 댓글을 읽는 사람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댓글을 읽지 않는 사람까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집에 PC나 노트북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을 하지 않고 댓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2021년 대한민국의 현재는 성인 기준입니다. 뭐 굳이 성인 기준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한 중학생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것들,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것들을 이 책은 진심 어린 문장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상대방을 혐오하고 악플을 달고 낯선 사람이지만 호감을 갖고 머리털 따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오프라인에서 만남도 갖고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 시키기 전에 당부를 하고 시키고 난 뒤에 평점을 달고, 좀 의외로 복잡한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체계화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관습, 우리의 생활 양식들이 결국은 온라인, 인터넷, 그리고 어떤 프레임 속에 정형화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쓰는 카드 사용 내역서, 우리가 이동하는 교통카드의 내역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우리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골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화 되고, 또 그 안에서 일정 패턴으로 분석화 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양식, 그러니까 모든 패턴들의 앙금들이 기업들의 마케팅으로 활용이 되고,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키워드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죠. 그 뭐 가당치 않은 주제였지만, 뭐 비오는 날에는 소시지빵, 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좌빨, 뭐 이런 옛날에 공중파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 시절 공중파는 진짜 병신이었는데, 고로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온라인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하고는 있지만, 읽다 보면 이미 온라인 생활, 개인의 아이디와 이메일을 만든 지 20-30년쯤 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필독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드시 하지 마라, 조심하라 라는 따뜻한 권장과 격려를 대부분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팁들,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비껴가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빙상 선수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자신의 코치와 그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동료 선수의 뒷담화를 깐 이야기가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뭐 옛날 속담에도 있어요. 사실은 뭐 없는 자리에선 나란히도 욕한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됐을 때에 감당해야 될 파도, 감당해야 될 목, 그리고 과연 그런 것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를 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 뒷담 안 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특정 계기를 겪고 나서 제 나이 20살, 21살 이후로 뒷담을 거의 안 까지만, 저도 결국 은연중에 누군가의 뒷담을 깝니다. 옆담화도 까고, 컨디션 좋은 날엔 앞담화도 깝니다. 그 대상이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도 있고, 뭐 제법 유명한 사람인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패턴들이 어떤 삶의 긴 흐름에서 한두 번쯤 실수 혹은 착오 혹은 뭐 의도됐다 한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재 시대와, 그러니까 현재의 공간과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 사실 이 가상이란 단어도 이제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가 된 것 같아요. 아바타란 단어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지금 아바타란 단어를 거론하는 온라인 매체나 키워드로서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영화 아바타가 아니라 우리가 최초에 언급했던 아바타를 얘기하는 거죠. 현실의 나, 온라인의 나. 물론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조승우와 이나영이 출연한 영화도 있었고요. 또 온라인의 어떤 양식들이 겹겹이 데이터와 DB화돼서 AI처럼 발전된 다음엔 호아킨 피닉스가 AI로 역할을 연기했던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맡았던 그녀, 우리나라 개봉명은 그녀였죠 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걱정하는 지점은 그런 거였거든요.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너무 빨랐고, 지나치게 빨랐고, 그것들을 보통의 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우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건 마치 되도 않는 새마을운동을, 농촌의 초가집을 지붕을 바꾸는 거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우기는 그런 새마을운동처럼 허울 좋은 발전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서 나아졌다고 자평을 하면서 스스로와 주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에 따른 책임감과 의무감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가 됐어요. 그래서 내 자식은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길 바라지만 내가 월세를 놓은 동네에는 대학교 기숙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내 자식이 결혼해서 사는 집은 저렴하겠지만 내가 사는 집은 계속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이상한 논리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에 이미 중독되어 있고 오염되고 있죠. 누구나 자기의 아이디가 있고 이메일도 있고 활동하는 게시판 혹은 자주 보는 포털, 어디든 방문을 하죠. 그곳에 댓글을 달고 댓글을 달지 않고 그 댓글에 또 대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별점을 매기고, 내가 어제 본 영화, 내가 어제 들은 음악, 내가 어제 다녀왔던 전시회, 오늘 점심에 시켜먹은 배달음식 등 그 모든 것들의 의견을 달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여론이 되고 별점이나 숫자들로 객관화되면서 마치 그것들이 사실인 양, 그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근거인 양 활용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저는 좀 겁이 나고 두렵고 가당치 않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비겁한 변명이긴 하죠.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점으로만 제 입장을 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 하나 읽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빨을 까는 것도 결국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요. 근데 뭐 그건 그냥 제 마음이니까 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되게 좋은 책을 소개하다가 말고 또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녀들이 이제 막 인터넷 생활을 시작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스스로 약간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게 로그아웃, 책 제목입니다. 굳이 로그아웃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로그인하고 있는 그 동안만큼은 안전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온라인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